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유튜브 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냉정한 해결책 맞아요. 듣고 근데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과 향기를 전하는 이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향수는 사실 조말론 하면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말론에서 특히 호불호가 갈리는 와일드 블루벨 이 향기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 향기도 향기지만 조말론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 조말론이 사실 저도 향 공부하면서 이제 너튜브 보면 이제 조말론 여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일대기에서 향을 개발해 온 그런 너튜브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향을 좀 사랑하셨던 것 같고 특히나 외국에 자주 나가면서 이 여행지에서는 이런 향, 이 여행지에선 이런 향 이러면서 테마를 가지고 여행지에 다니면서 향을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그 여행지를 잘 떠올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도 저희가 직접 여행을 가보진 않더라도 아 이런 느낌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겠구나 라는 걸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조향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말론 스토리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자면 네. 실제로 조말론이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도박에도 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그쵸. 어머니께서 일찍 사회생활을 이제 계속 하셨는데 하셨던 게 이제 피부 관리실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에스테틱 사업에서 맞아요. 스킨케어 제품도 만들었는데 사실 잘 됐대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여기서 안주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 30살쯤에 그 제품들 중에서 향만 분리해서 나는 향만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처음 그때 본격적으로 조향 수업을 받으셨대요. 거기서 만들어서 제품들이 이제 관리실에도 비치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입소문이 나고 흥행에 성공해서 결과적으로 조말론이 굉장히 성공해서 에스티로더의 전략 매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성공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조금 더 흥미롭긴 했어요. 사실 우리가 큰 기업에 이제 매각하면 사실은 놀아도 되죠. 맞아요. 안주하고 편안하게. 그렇죠. 명성도 있고 그쵸. 이제 돈도 있는데 되게 아프셨대요. 그래서 유방암 투병까지 하고 맞아. 매각하는 조건이 5년간 겸업 금지여서 향수를 더 이상 만들거나 론칭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시간이 되게 괴로웠대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병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회복하신 이후에 졸러브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론칭해서 향기를 다시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진료실에서 또는 이제 진료실 밖에서 만나다 보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성을 쫓나요? 그렇기보다는 네. 오히려 정말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거나요. 오히려 좀 더 바쁘게 바빠요. 가치를 쫓는 거 있잖아요. 보람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네. 이 일을 좋아한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후각도 너무 뛰어나고 마케팅도 잘하고 했지만 정말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향에 대한 근원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정.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싶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남들보다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셨대요. 오. 그래서 그냥 남들보다 조향에 특출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후각 능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조말론을 보면 사실 저는 좀 다른 향수하고 다르다 느꼈던 게 다른 향수들은 너무 이름이 멋들어지거든. 조말론은 은근히 보면요 이름들이 투박해요. 그냥 향료의 이름. 근데 이게 사실 보면 향 본연에 집중한 느낌 있잖아요. 그동안은 향기가 나오면 그 향기를 마케팅하는 방법이 멋들어진 모델을 찾아서 그 맞아요. 모델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해보면 이미지와 향기는 꽤 달라요. 근데 정말 그 향 본연에 집중해서 향 자체를 소비하는 향 자체를 광고하는 게 정말 조말론의 매력이라고 느꼈고 그것들이 사실 또 잘 먹힌다. 처음부터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판매하는 또 향기를 접한 사람들에게 철저하된 고급화된 교육을 시켰고 제일 처음에도 버그도프라는 이제 백화점에만 론칭을 했다고 해요.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그때부터 오. 하셨는데 그때부터도 고위층 선물로 또는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이렇게 고급화 전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조말론이 사랑을 받는 시그니처 향수가 좀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조말론 하면 저희도 딱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노란색이 수놓아진 병이 쫘르르륵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선물 한번 제대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브랜드를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고급화 전략을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제품을 만들면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갑자기 고급화로 가겠다는 사실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이런 걸 기본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부터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큰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향기를 맡으면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요 되게 떠오른 이미지, 떠오른 향수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향수를 딱
맡아서 제가 요즘에 느꼈던 생각은 저는 배우 박보영님이 되게 떠오르는데 특히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거기에 나오는 박보영님의 이미지가 되게 어울린다 생각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냥 간호사예요. 완전 사회초년생은 아니지만 애매한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경력이 없진 않은데 없진 않지만 사실 또 이직하고 다른 부서에 가면 초짜. 내가 해온 방식이 완전히 신입은 아닌데 그렇다고 미완성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직장인 한 3, 4년 차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울리는 사실 향기라고 느꼈거든요. 박보영님 이미지도 막 키가 훤칠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청초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있고 내면에 힘이 있으면서 너무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거나 주목받진 않지만 본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되게 있고 그런 사회 초년생 이게 뭔가 어울리는 향기라고 되게 느꼈거든요. 네, 되게 물량이 많이 나고 이미지 자체가 수수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 중에서도 수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박보영님과 좀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기도 해요. 맞아요. 하지만 또 보다 보면 묘하게 단조롭지 않고 맞아요. 거기 약간 클로브처럼 뭔가 날카로운 뭉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호불호 없이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또 거기에서 그 분이 이제 중간에 역할하다가 또 공감도 잘하고 너무 이제 정신병동이 있는 환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고 또 일하는 권태감 여러 가지가 쌓여서 이제 우울증에 좀 걸리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향기가 저는 권태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직장인 한 3, 4년 차쯤 되면 재밌는 게 별로 없고 또 일은 너무 좀 식상하고 평생 하자니 또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싶은데 근데 또 이직하기에는 대안이 없고 그쵸, 이제 나이가 애매하게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권태롭다, 흥미가 없다. 정말 심한 분들은 우울감을 느끼거나 이제 우울증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정신과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살면서 혹시 좀 권태감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저는 권태감을 최대한 안 느끼고 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그럼 팁 좀 주세요. 그냥 늘 인생이 재미있어야 되고 사실 저는 일이 없을 때 아니면은 직장 생활 했을 때 한 1, 2년 동안은 일했으니까 그때는 사실 배우느라 바빴어요. 배우느라 바빴는데 사실 권태감을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일을 딱 시작하고 그 일이 막상 기대했던 것만큼 확 잘 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밟아 나갈 때 권태감을 느끼는 게 성장 자체가 지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사실 퀀텀 점프를 하고 싶지만 조그만 성과들이 모여서 크기 때문에 그때 딱 제가 권태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가장 힘들 때를 다시 생각하든지 아니면 좀 친구들이랑 맛있는 밥을 먹고 그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면서 아, 그때보단 지금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조금 리프레시하고 좀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다시는 저한테 오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근데 사실은 말씀처럼 여러 가지 동기들이나 여러 가지 자극들이 사실 권태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곳에 가본다든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재밌는 것들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명상하기? 아, 명상 저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유튜브 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정말 냉정한 해결책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성장이 일어나는 게 말씀처럼 대개는 계단식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정적으로 일어나서 정체기가 있다가 여기서 되게 퀀텀 점프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길어요, 사실. 너무 길어요. 이거를 견디는 게 맞는데 이때 다 권태롭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은 내가 일이든 운동이든 내가 지금 뭔가에서 권태감을 느낀다. 그러면 강도를 높여야 돼요.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뭔가 지지부진하다. 살도 안 빠지고 또는 근육도 안 늘고 운동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사실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강도를 높여야 돼요. 물론 이때 뭐 다른 운동하는 것도 돼야는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강도를 높이는 경험을 못하면 다른 운동에서도 모두 다 여기서 걸려요. 맞아요. 정책이 여기서 딱 걸리고 이 일정 수준을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안 해본 거 없이 해봤는데 깊이가 없는 경우도 되게 그런 많아요. 느낌이네요. 이걸 하고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성취감, 효능감, 자신감 이런 것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저도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스토리는 달라요. 근데 때로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서 지겨워요. 제가 쓰는 처방이 비슷하거나 제가 하는 말이 똑같아서 제가 권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저한테 물어요. 요즘에 내가 뭐가 왜 권태롭지? 그래서 내가 왜 환자들한테 똑같은 말만 하고 있지? 그러면
공부해요, 사실 그럴 때. 저도 그렇지만 매번 뉴 트렌드를 다 알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신약이 뭐가 나와 있지? 요즘에 치료 트렌드에서는 새로운 게 뭐가 있지? 아, 요즘에는 마음 챙김을 좀 더 하구나. 요즘에는 뭐 액트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를 하구나. 라고 저도 워크숍 가서 배우거나 네. 새로운 치료를 배워보고 기다려요. 걸려라. 자, 오는 분 중에 이걸 적용할 분이 누가 있을까? 그쵸. 그래서 딱 그런 분이 딱 이 사례에 맞는 분들이 오면 잠깐만요 해서 꺼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 솔직히 말해요. 제가 요즘에 배웠던 치료 매트릭스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적고 해보고 그분이 뭔가 머리에 하는 게 터지고 네. 저도 또 이런 분한테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잘 되구나. 그럼 좀 재밌어져요. 근데 원장님은 진짜 실제로 이걸 내담하는 환자분께 제가 이걸 배웠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는 것도 진짜 멋있으세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이것만 알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권태감이나 약간 실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내가 일밖에 모르면 일을 모른다는 얘기를 못해요. 제가 사실은 전공의를 졸업할 때 퇴국할 때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모르는 게 본인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모른다 말할 수 있대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베이스와 실력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최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저한테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새로 배운 이걸 해볼 수 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도 다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권태감을 극복하는 방법인데 이제 갑자기 환자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운동을 하는데 약간 처음엔 재활 목적으로 필라테스 시작했는데 하다가 재미는 있는데 이걸 그만할까 이제 말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다고 모두 다 실행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서 얘기하신 게 필라테스 자격증 따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그 지도자 과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투잡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특히 필라테스는 시간제로 하니까 맞아요. 그분이 뭐 퇴근 이후나 이럴 땐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엔 그게 이제 본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역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일들을 꾸준히 쫓아보니까 그게 내 진짜 본 직업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권태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를 더했고 그것들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또 권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 또 너무 지금 어렵고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회의감이 드신다면 이런 향기를 또 맡으시면서 저희가 깊이와 또 넓이를 더해보시는 경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유주 정신의학과 전문의인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조말론의 와일드 블루벨과 지금 함께 했어요.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권태감은 조금 정리를 해보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유주 향기 샘플 많이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